아, 삼각함수 활용해서 질문 나온 거 먼저 빨리 날려보고,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 보도록 할게요. 13번인데요. 제대로 좀 날로 먹어볼까? 보시면. 일단, 세 각의 합이 파이기 때문에 이걸 파이 마이너스 a로 놓고서,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제 코사인이라는 삼각비를 그 변의 길이로 표현을 해줘야 어떤 관계식이 적당히 나오니까 A,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잘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 조건에서, 여기서 이제 할 얘기입니다. 나 조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렇게 좀 질문이 남겼던 것 같은데, 자, 얘를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둘 중에 하나를 바꾼 다음에 얘도 위에 것처럼 코사인 법칙을 써서 쓰면 되는데 좀 식이 만만해 보이진 않죠. 안 그래도 복잡한 식을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사인으로 고쳐서 2R분의 스몰 a 이렇게 바꾸시는 게 네,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사인 a를 2R분의 a로 부어갖고 대입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a하고 c의 관계식이죠. 어차피 b하고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c가 이렇게가 지금 루트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수직 이등분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a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비율이 1대 1대 2가 되니까 여기는 45도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녀석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사인으로 고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었고 사인으로 고쳐서 사인 공식을 쓸 수도 있었는데 사인의 길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엄지하고 가실게요. 요거는 방금에서 쓰일 수 있었던 걸로 굉장히 단편적인 작업만 떼어놓은 거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대입하시면은 나오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고쳐주시면은 대충 보이지 않나요? 1 sin A, 1 sin A. 그다음에 이거는 넘겨주면은 또 1 sin A. 2하고 2가 지워지는 게 보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은 sin 제곱 더하기 sin 제곱 A 더하기 sin 제곱 B가 sin 제곱 C인데, sin을 변으로 바꿔라. 2R분의 A.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C가 B편인 그건데,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풀이를 분석한 결과 당연히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시도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곱 공식으로 변환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 할 만한 가치를 못 느낄 정도 복잡하죠. 네, 그렇게 나왔던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차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항이 세 개니까 또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직가삼각형이라는 이제 조건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상의 직가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뒷변에 중점이 있다. 그쵸? 원주가 그런 걸로 다 증명할 수 있고 지름이 6이죠. 뒷변의 길이가 6이라는 겁니다. 그죠? 중3 때 배웠던 원주각과 그 개념, 외접원 개념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이죠. 당연히 그 피타고라스 식이고 코사인 a를 복잡하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막 2bc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거 말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6분의 b. 어차피 양변에다가 6을 곱해줄 예정이니까 여기단 b, 여기단 a, 얘는 몇? 0. 여기다 6 곱하면 12 루트 3.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디 나오지?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나눠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a는 이제 넘겨서 루트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대입하면 제곱되니까 루트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은 그 나오는데 이거 내가 답을 못 내고 왔구나. 그럼 그 답을 한번 같이 내봅시다. 자, 계산을 한번 보죠.
코사인 A는 6분의 B입니다. 그래서 저거부터 해보면 2 루트 2 B 2 A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얘는 0 0분의 6을 곱한 거니까 12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루트 2 B 플러스 A는 6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좀 관계가 다르게 나오네. 따라서 A는 어떻게 나오나요? 6 루트 3 빼기 루트 2 B 이렇게 나오겠죠. 네. 요걸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계산식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계산 실수가 있는 풀이인 것 같아요. A는 6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죠. 아까 제곱하면은 2B 제곱 그다음에 그 마이너스 2에 12 루트 6B 그다음에 36 곱하기 3 108이죠? 108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여기 3으로 고치고요. 그게 얼마다? 36이다. 자, 이 식을 풀어주면 B가 나오겠습니다. 3으로 나눠줘 볼게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루트 6B 빼주면은 72죠? 72를 3으로 나눠주면은 24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럼 B의 값 나오면 저 관계식 대입하면 뭐 A도 나오겠죠? 일단 요거는 루트 18 맞나? 요 관계식이 잘못 나왔던 것 같아. 잘 모르겠네.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 거 쓰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루트 6, 루트 6 이렇게 뽑아볼까요? 저희 근해공식 써도 되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둘이 곱해서 일단 6 예약이죠. 4를 뿜빠이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뿜빠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곱하면은 여기 둘이 더하면은 더 나오고 곱하면은 되네? 그쵸? 따라서 b가 몇이야? 2 루트 6이라는 중근을 갖네요.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면 24니까 a가 저기 루트 12죠? 이렇게? 뭐 구하는 거였니? ABC 넓이. ABC 넓이는 뭐예요? AB 두 개 곱하면 되죠.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 얘네 둘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넓이 S는, 어, 요게 지금 3, 4, 10이니까 요거죠? 그러면 두 개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원래는 저기 4 루트 18인데 2 루트 18 나오죠. 됐어요? 여기 9가 나가면 6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답이 3번에 있네. 이런 문제였어요. 포인트만 좀 짚으면은, 자, 제곱 공식을 활용해서 사인 제곱이 나오면은 너무나 아다리가 완벽해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제곱하면은 이제 우리 오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코사인으로 하기 힘들다라는 그 요건과 사인은 오히려 되게 쉽잖아요. 2R분의 A니까. 내가 그거 얘기했었죠. 사인 A 이러면 2R분의 A 나와야 되고 A, 스몰 A 이러면은 여기 사인 A 곱하기 2R 이거 나와야 되고 그럼 2R 그럼 사인 A분의 스몰 A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거 다 훈련했었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 요 문제. 16번 보시면은 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키가 내심이죠? 아닙니다. 내심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수직거리고, 이렇게 수직거리니까 이렇게 막 원 하나 들어가면 뭐 여기 이거 합동일 것 같고. 이거 두 개 합동이죠? 몰라요. 몰라요. 단서가 없잖아. 이게 수학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를 근거가 없으면 멈춰야 돼요. 근데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건 뭐가 맞냐면, A, Q, P, R이 한 원이 있는 네 점인 거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무조건 한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왜냐면은 삼각형이 항상 원 위에 세 점이 되는 이유가, 그 삼각형의 내각이 180인데,
뭐 원주각 되면 360이니까 그걸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 삼각형은 모든 삼각형은 어떤 그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사각형은 외접원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사각형을 이렇게 정신같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하여튼 그 사각형은 원위에 있을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원주각 원 위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원주각이라는 성질 그거랑 또 뭐가 있어요? 그 네대각 네대각이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주보는 두 쌍 180 되는 거 이게 사각형의 한 원 위에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 역시 저게 성립하면은 어 여기서 이제 원주각이 성립돼요. 자, AP를 이제 잡고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 위에 저기 뭐야 그 원주 위에 있는 두 점이라고 했을 때 Q까지의 원주각과 R까지의 원주각은 같으니까 한 원에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중상 이상은 주고 싶어요. 분명히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 문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가 이제 3, 4, 5라는 좀 비교적 친근한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배운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개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요 A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죠. A에 대한 뭐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잖아요. 아,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은, 자, 잘 봐봐. 지금 얘기 다 했는데,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 이렇게 해서 한 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그 원이 등장하는, 원의 방정식을 제외하고, 원이 등장하는 그 소재가 사인 법칙이 유일하다고 했죠. 외접원. 오케이. 외접원입니다. 이제, 아직 안 보이실까요? 이 사각형이 한 원위에 있으면은 그 사각형의 일부인 삼각형도 한 원위에 있는 점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겉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 이게 5분의, 요거에 대한 사인 값 알 수 있죠? 5분의 3이라고. 봐봐. 사인, 사인 값분의 요 길이는 뭐랑 똑같다? 외접원의 길이인 것 같다. 이게 얼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일단, 진행해 볼게요. 사인 A는 5분의 3입니다. 됐죠? 요 앵글에 대해서 사인 값이. 그러면은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5분의 3분의, 그러니까 3분의 5라고 할게요. 3분의 5 곱하기 QR의 길이가 바로 2R입니다. AQR이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이요. 근데 그거는 AQPR의 외접원과 같은 거죠. 그게 지름이 3입니다. 3이 지름인지 어떻게 알아? 원주각이 90도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원의 삼각함수 활용 이상의 문제는 중3에 나왔던 원주각 모르면은 약간 헐리는, 어, 아이고.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말씀드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 설명이면 끝나거든요. 원주각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원주에 있는 두 점을 잡았어요. 자, 원주 위에 있는 다른 점을 잡고서 그 점에 대한 각을 잰 거를 이제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자,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의 내부에서 잡으면은 그 각이 더 커져요. 원의 외부에서 잡으면은 그 각이 더 작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저 점 말고 다른 점에서 만약에 같은 그 각이 생기게 된다면 저 네 점은 한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라고 해서 이제 인생 망해갖고 절대 원이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야. 얘도 여기 각이 알파인데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알파가 나왔어. 그럼 얘네는 우리끼리 또 원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의 그 사각형이 원 위에 있을 조건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잡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주각으로 의심되는 각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주각이 같다가 성립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게 이제 사각형이 원위에 있을 조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어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뜰 때. 그거 두 번째 거.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각형이 어떤 원 위에 있으려면 마주보는 곳끼리 합이 180이 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어, 그러면은, 자, 요렇게. 자, 얘가 알파, 얘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만약에 180이라면, 이렇게도 평각이어서 180이니까 여기, 즉, 네 대각이 같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알파의 네 대각, 대외각. 어, 그게 같은 관계가 이제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 원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180일까? 이것도 결국에 원주각에서 파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얘기해 볼 가치가 있어.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나머지 들러리 끝점을 연결해 보세요. 이 알파의 2배, 여기 2알파 맞죠? 베타의 2배, 여기 2베타 맞죠?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이 된다라는 거는 이 두 점을 한 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네.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결국에 그 1번하고 2번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1번의 일종의, 1번에서 더 파생돼서 깊이 들어간 게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얘하고 얘 보고서 180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나도 좀 설명을 잘못한 거지. 이거 근데 이제 나는 내 깊은 뜻은 이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 그러니까 원주각의 그 분점으로도 좀 이렇게 봐주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두개 180이 되는 순간 이미 한 원이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렇게가 이렇게가 이제 뭐 120도인데 이쪽이 이제 60도인 경우. 그렇다면 얘하고 얘하고는 한 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240도죠. 여기 120도죠. 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얘네가 얘네가 한 원 위에서 이제 야, 난 너네가 싫어. 이 모임을 버리겠어 하고 나가려면 60도보다 작아지거나 안쪽에 들어가면 60도보다 커져야 되겠죠. 18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거 솔직히 푸는 방법 알려주면은 다음에 이 문제 풀면 아 맞다 이거 무슨 원주각 그 원의 결정 조건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우리가 언젠가 얘기 나눴던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외워서 푸는 애들의 공부 방식이잖아. 실제 수학의 실무는 어떻니? 뭐지? 나도 처음에 풀 때 '이거 왠지 내심일 것 같은데? 이거 내심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러고 앉았었어요. 잠깐 몇 분 동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학에서 그 사고력이라 하는 거는 내가 인제 여기에서 강의할 때 초반부에 강조했던 건데 사고력이라 하는 그런 역량들 생각해 봐봐. 막 한 10년 동안 권투 선수 해 갖고 완전 그 민첩성 장난 아닌 사람이 어떤 그 배드민턴 같은 걸 시작한 거랑 집에서 맨날 그 게임하고 누워 있던 인제 그런 사람이 같이 뭐 배드민턴 시작했을 때 누가 더 빠르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기저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 역량.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 기저 역량이 수학에서는 사고력인데 사고가 뭐냐면은 고민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서 사고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푸는 방법이 기억나 하고 했는데 안 되면은 절망을 너무 크게 해요. 멘탈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면 갖다 대보고 저렇게 하면 갖다 대보고 요런 역량이 좀 미칩니다. 영향이 분명히 변수에. 17번 볼게요. 17번은 좀 죄송스럽지만 되게 쉽습니다. 왜냐? 이건 잘 썼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차 타는 게 잘 안 된 거야. 자, 기차 타는 거 연습해 볼게. 자, 요 각을 내가 A라고 해 볼게. 여기를 스몰 A겠죠? 그럼 내가 요 1번, 2번, 네. 1번, 2번을 스몰 A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1번 어떻게 되죠? 타임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되는 게 중3 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볼게. 자, 봐봐. 내가 이거, 그죠? 자, A, B, C. 그래서 A가 바라보는 거 A, B, C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 사인 B의 정의를 모르지 않죠? 사인 B의 정의는 C분의 B인 거 되셨죠? 자, 이걸 모르진 않을 거야. 양면에다 C를 곱하면 C 사인 B가 스몰 b죠. 이렇게. 같은 말이죠? 자, 이거를
내가 쪼금 어떤 감각적인 비유를 들어 볼게. 바로 열차 논리야, 열차 논리. 중3자들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C에서 출발을 때려서 요런 열차를 타고 도착하는 걸 보니까 B에 했다더라. 요런 스토리 라인으로 읽어 볼게요. 자, C에서 사인 B 열차를 타니까 B에 도착했다. 요런 스토리로 봐주자고요. 자, 그러면은 A에서 탄젠트 B 열차를 타면 B에 도착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응용된 거. 양변을 사인 B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B에서 사인 B 열차를 역수니까 거꾸로 타면 사인은 이렇게 가는 열차예요. 그거를 거꾸로 타게 되면 C에 도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차 논리인데, 자, 그럼 그거 실전 바로 들어가 볼게. 사라져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루트 3 나왔죠. 지금 사인 C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면 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 무슨 열차를 어떻게 타야 되겠니? 자, 그림 헷갈리죠? 부족한 공감이 아니라 공간 지각력을 위해서. 자, 여기가 2 루트 3이고 여기가 C 이렇게 내가 좌우 반전시켜 줬어요. 자, 사인 C는 이렇게 가는 열차가 사인 C입니다. 그럼 2 루트 3에서 출발해서 요 길이에 도착하려면 어떤 열차를 어떻게 타야 돼요? 사인 C를 거꾸로 타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사인 C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을 곱해서 바로 6. 이게 되게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구단처럼. 네. 그래서 열차 타는 거. 선생님 근데 저 중3 때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억울해진 건가요? 이거 볼 때마다 그 마인드를 이제 백업 함양시키게 되면 금방 예, 복구가 되는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피타고라스 쓰면은 저기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질문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본 진도인 공양미 라이트 네, 21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공양미 좀 풀어 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도 이제 주말이네. 그럼 주말 숙제로는 뭘 해볼까? 저기 그 얘기도 지금 해볼까? 자이 스토리를 그럼 주말 준하기 전에 살 거잖아. 빨리빨리 그냥 하나씩 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이 스토리도 역시 앞에 뭐 4점짜리가 있고 뒤에 뭐 1등급 스토리 이런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다 풀고 똑같이 보내시면은 1등급 스토리 같은 거는 어 다 같이 다 풀어도 좀 가치가 있는 거고 앞에 있는 4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공연처럼 그래서 그 방식을 정의를 해야겠어. 저기 진행 방식 타입 A. 타입 A는 그냥 숙제와 검사만 한다. 진행 방식 타입 B. 숙제를 저기 내주고 검사하고 약간의 보완하는 질의응답과 몇 가지 심화 개념을 정리하는 반쪽짜리 수업을 한다. 타입 C.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수준보다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수업과 이제 그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풀이를 다 진행한다.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 수업. 타입 D. 우리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왜요? 미친놈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런 건 자기 마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원래 다 되어야 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 모든 일 처리에서. 청소를 하건 공부는 특히 이게 의무예요, 의무. 이런 식으로 뭔가 카테고리 분류가 잘 되어야 똑같은 지능의 사람이 어 더 많은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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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X축으로는 등기고 음음음.
근데 지금 제시된 건 너무 막연한데? 그 로그함수 그래프가 증가하는 함수를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 그런 게 있긴 하거든. 뭐 요점과 요점은 뭐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건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지 방식이 아닌데 내가 기억하는 거는. 어. 음음. 어. 아 그거를 하나의 어떤 풀이법으로 이용을 했었어? 어. 그쵸. 로그함수가 봐봐. 로그함수 아니 지수함수가 2의 n승이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봤을 때 이게 지수함수 이렇게 보면 지수함수 그래프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지수함수는 a에는 2의 n승이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랑 똑같죠.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풀이법인지 아니면 그 문제에서 조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단어가 들렸던 것인지 후자인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로그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설명해 주기도 어렵게 않을 거고 근데 음 그냥 이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2x 플러스 1이면 또 x를 n으로 바꾸면 2n 플러스 1이 인제 등차 수열이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은 저기 함수하고 저기 수열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함수는 이렇게 다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잖아. 이걸 인제 전문 용어로 컨티니어스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띄엄띄엄 돼 있는 거를 디스크리트하다 그래. 이산적이라 그래. 그래서 그냥 실제로 그런 어떤 변형의 차이예요. 예 그건데 하여튼 뭐 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우리가 그거를 지금 추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뭐 참고해 보고 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내 기억으로는 인제 그런 게 있었죠. 등비수열 아니 저기 뭐야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저기 뭐야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거. 내가 아마 근데 이거일 거야.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기술 오감수하고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수능 특강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대칭성이거든요. 대칭은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잖아. 점대칭은 무슨 그게 있냐면은 그 점들 지나는 직선이 어떤 점대칭 이동한 대표적인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점대칭 함수죠?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은 이 만나는 그 두 점이 점 대칭 이동 before after야. 어.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이 요거고 요걸 이용하는 문제가 수능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특강 문제를 좀 봐 볼까? 이따가? 그거 보면은 아마 비슷한 그거 맞아요. 저런 거 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수능 특강 보면서 또 인제 지수 로그에 대한 몇 가지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자 이 로그 함수는 평이동이 잘 감지가 안 되니까 여기 저런 레퍼런스를 찍을게요.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엔 방향이 있다고 했죠. 이건 이제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결론적으로. 기울기를 보면은. 그쵸? 그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그 기존의 지수 로그 함수의 증가 감소 여부와 평행이동의 방향이 같을 때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만약에 얘가 증가하고 있는데 평행이동을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안 만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막 비법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지수함수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하거든. 왜냐면 이거를 뒤집은 게 지수함수잖아. 어. 그래서 y는 a의 x승, 그다음에 y는 a의 x 마이너스 p승 플러스 q승 이렇게 놨을 때 pq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 어차피 두 대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기본 베이스 폼으로 만들어도 기하학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두 개 연립해 보시면은 a의 x승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나거든. 자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이라 볼 수 있죠. 1대1 대응이니까 하나의 x가 하나의 ax의 값에 대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ax 값을 구하기 위해서 풀어보면요. 풀어보면은 이거 ax가 왜 지워지지? 잠깐만. cos p
형 이거 AX 안 지워 주는구나 그 때문에. 음. 이거 A의 마이너스 P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면은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B승 요렇게 되고 AX승 플러스 Q잖아요 이퀄. 근데 인제 A가 1이 아니니까 AX승은 따라서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P승분의 Q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AX는 항상 0 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Q가 양수라고 생각해 봐. Q가 만약에 양수라면 분모도 양수여야 되겠죠. 분모가 양수려면은 A의 마이너스 P승이 0 하고 1 사이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P가 양수여야 돼 저기 1 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게 0 보다 크려면 얘는 항상 저기 부정이고 이게 1이 A의 0 승이잖아. 그러면은 A가 만약에 1 보다 커서 증가함수라면 그게 그대로 따라와서 P가 0 보다 커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1 보다 커서 증가함수라면 Q가 양수일 때 P도 양수여야 됩니다. 어 A가 만약에 0 하고 1 사이에서 감소함수라면 요거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얘도 그 음의 방향으로 바뀌겠죠. 저기 있어요. 그거랑 직선 가지고 놀 때. 아 지수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지수함수하고 똑같이 증가하는 직선은 만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개, 1 개, 2개 모든 상황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직선이랑 결을 같이 하는 그 지수함수의 증감이랑 결을 같이 하는 직선입니다. 만약에 얘는 증가하는데 감소함수가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무조건 한 점에서 강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하고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것은 얘가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증가하는 감소하는거나 그렇게 추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그걸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순수특강에 좀 도미넌트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얘네 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느냐? 뭐 여러 번 그 부분도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은 증가함수라는 거는 매 접선의 기울기가 다 싹 다 양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싹 다 음수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한 점에서 계속 만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요런 그 더 모어 콘텐츠가 좀 있죠. 그래서 21번 요거는 밑변환 공식하고 뒤집어 갖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지수 법칙 이용하는 건데요. 그죠? 그 변끼리 곱해 갖고 3의 A승 3의 B승 표현한 다음에 한번 해 볼게요. 변변히 곱해 봐봐. 그럼 요게 16 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3의 A승이 4가 나오겠죠? 양수여야 되니까. 3의 A승이 4 면은 3의 B승은 대입하면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인제 2의 B분의 1 승이 3 이고 이 2의 A분의 2 승이 저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4로 바꿔 갖고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로그에 또 껴져 있네. 로그 간의 덧셈이 요거의 곱셈. 로그 2의 A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니? 로그 2의 A 로그 3의 B가 16 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로그 2의 A가 뭐니? M이잖아. 그게 3M 플러스 1 이잖아. 정수 조건이 있겠죠? 자연수 조건. 부정 반정식 하시면 되겠고. 부정 반정식 할 때 자연수니까 이거 좀 번역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는데 자연수니까 2 곱하기 8일 때는 얘는 n이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3분의 7 이니까. 그런 거 제껴 주는 거. 제외시켜 주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 양수니까 이거는 이렇게 K로 두시면 제일 쉽지 않을까. 이걸 무슨 Y 대신에 그 대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X는 그냥 K의 3분의 1 승 유리수 표현이 가능하죠. 왜? X, Y가 다 싹 다 양수니까. 양수에서는 그냥 유리수로 바꾸는 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컨디션이니까. 그래서 K의 제곱 Y는 그다음에 Z는 K 이렇게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X, Y, Z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럼 좀 다음으로 한번 수능 특강을 볼게요. 수능 특강 좀 풀어보셨을까요? 네? 아, 안 보셨다는 거죠? 아, 그래요? 다시 뽑으면 되죠, 뭐. 그러면은 네. 수능 특강이 볼 게 많이 없어요. 3강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오늘 3강의 절반까지 나갈 것 같아서 토요일 날에 아마 3강까지 고3들 완강하고 볼 것 같은데 수능 특강 같이 한번 봐보면은 음, 예제 유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좀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난이도 중 정도? 경우가 많고 지수법칙 좀 봤었었고 이거 같이 봤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응. 이거 같이 한번 또 해볼게. 거듭 제곱근. 자, 여기서 강조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자, 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몇이 나온다. 거듭 제곱근의 반대가 거듭 제곱이었죠. 거듭 제곱은 그냥 연산이었기 때문에 어 그냥 지수법칙 이용해서 연산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물어보는 거잖아. 뭘 제곱하면 나오니? 그래서 거듭 제곱근을 무조건 x로 두라고 내가 조언을 했었습니다. 거듭 제곱근은 무조건 x로 두어라. 그 다음에 x에 대한 고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를 n승해서 a가 나온다. 자, 요거를 어디 저기 화장실 벽에다가 정과 망치를 이용해서 새겨줬어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등짝 한 대 맞으시고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그 예제들이 다 거듭 제곱근을 x로 설정을 해야만 좀 판단이 이제 용이한 게 다 뚜렷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바로 보시면은 제곱근 중에서 실수 x는 a의 제곱근 중에 어쨌든 제곱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를 내가 뭐 바로 놓으면 되겠죠. 제곱근이니까 x를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거 요런 거. 그다음에 또 B라는 집합에서 x는 a-12의 세제곱근 중. 그러니까 여기서는 x를 세제곱하면은 a-12가 나오는 그런 애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설명이 되겠죠. 자, 근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가 아니어야 된대. 그럼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바로 원소야. 요게 원소야. 두 서로 다른 방정식에 연립했을 때 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연립 방정식에서 교점을 구할 때 연립이 가능했죠. y는 fx에서의 y와 y는 gx에서의 y는 서로 다른 y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대신 대입하는 대입법이 가능한 이유가 교점에서만큼은 유일하게 x, y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점이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연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답 나왔죠. 연립하시면 됩니다. 왜? 연립한 그 방정식의 해가 존재해야만 서로소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해설은 이제 이거를 육순육순 만들어줘서 연립을 한 거고 나는 이제 그냥 연립을 하는 건데 자, a 대신 x제곱 넣으면은 x 3승 빼기 x제곱 플러스 10이에요. 자, 근데 이거 무슨 식이야? a하고 x의 관계식이죠. 그렇습니다. x 3승은 이렇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1대1 함수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하나의 a 값이 하나의 x 값에 대응이 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봐봐. x 3승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인 건 아니? 이렇게 그려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A가 하나가 나오면은 하나의 X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선생님 얘는 아닌데요? 얘도 지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얘 구속이 되죠? 둘 다 지켜줘야 되게 되면. 이거 만족하는 이거 고차 방정식이니까 하나 때려 잡아야 되죠. 3 대입하면 27 빼기 안 되네. 2 대입하면 8 빼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되겠죠.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는 저기 소동 인수를 잡고 x제곱 플러스 2x제곱 3x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허분이 나오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라는
저기 실근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도 뭐 똑같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여기다 대입하면은 어느 건 대입해도 A가 4가 나오게 되겠죠. 요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네. 엄청 단순하진 않죠?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예제 2 번까지 풀어 줄게. 그리고 인제 같이 안 봤던 거죠? 네. 그럼 이거 볼게요. 네. 저걸 만족하는 n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0과 10 사이죠. 이렇게. 근데 저 범위에 있는 정수 n 중에서 저 값이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떠한 거듭제곱의 연산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거.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토픽이죠. 메인 토픽입니다. 높은 확률로 우리 기출문제 저기 중간고사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해야 될 텐데, 변형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보죠. 자, 자, 그 지금 날 것 그대로의 상태를 보면은 밑이 다 음수입니다. 음수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 지수의 확장을 생각해 볼게요.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가 이렇게 정수로 확장하게 되면 분모가 0인 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사용 가능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밑이 음수일 때 허용이 안 되는 거는 얘가 저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 형태의 폼이 안 됐었죠. 그런 거 다 짚어보시고, 그런 거 특별히 없으면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거 16의 n승으로, 16분의 1의 n승으로 고칠 수 있죠? 이렇게. 이거 16분의 1의 n승으로. 됐나요? 그러면은, 자, 이 n승으로 통째로 묶어주는 게 바로 지수 법칙인데, 그 지수 법칙을 써도 되겠죠? 됩니다. 지수 법칙이, 그러니까 거의 디테일한 설명이, 지수 법칙을 보시면은 이 아래가 다 양수일 때만 뭐 지수 법칙이 정의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에서는 저렇게 해도, 그러니까 풀이를 보시면은 그 법칙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태여 뜯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맞는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실제 풀이에서는 이렇게 지수 법칙이 정의가 이제 양수일 때 정의가 된 건 맞는데, 실제 저렇게 해도 이제 계산은 나오더라.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렇게 뜯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제 그럼 편하게 이제 지수 법칙 써도 되니까. 그런 해설은 그래서 저렇게 푼 거고, 그래서 내 말은 이렇게 저거 16분의 1 해도 답이 달라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n의 요건이 뭘까요? n의 요건을 뽑아 볼게요. 자, 여기가 인제 8분의 1이 뒤집혀야 되죠. 마이너스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n은 짝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음수여야 됩니다. 그쵸?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항상 음수, 양수 사이에 뭐 있어? 0 있죠. 0을 따로 챙겨 주셔야 돼. 0 괜찮죠? 0 돼도 1 나오잖아. 그래서 n이 0인 거 따로 챙겨 주실게요. 그래서 짝수니까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8이랑 이런 애들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1까지 가죠. 0부터 5까지니까 6개. 한번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그 얘기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가 교과서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지수 법칙이랑 그 거듭제곱 근호 그 공식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NA, NB 하나로 합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N이랑 M이랑 뭐 K 똑같이 곱해졌을 때 이렇게 뭐 약분시키고 이런 거. 그런 게 다 이게 양수일 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음수일 때는 다 못 쓰는 거냐? 약간 찝찝한데 그거를 시원하게 안 긁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먼저 홀수 거듭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출입이 자유로우니까 밖에다 빼갖고 그 거듭제곱 다 한 다음에 다시 안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홀수 제곱근은 항상 홀수 거듭제곱근인과 홀수 제곱근호는 저는 지수 법칙에서 굉장히 난해함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음,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좀 몇 개 더 언급해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그 1, 2, 3, 4 번을 좀 풀어 볼게요.